그 남자의 몸은 차가운 금속 테이블 위에 누워 있었어. 난 그의 오른쪽 신장 근처에 난 구멍을 보면서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생각에 잠겼지. 보통 사람들은 턱을 만지작거리거나 책상에 기대는데 난 의대에 다닐 때부터 그런 건 안 하기로 했어. 장갑 위에 장갑을 낀 채 그냥 깍지만 꼈지. 그래야 오염 문제도 줄어들고. 요즘 우리 검시관 사무실은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야근 모드였어. 해안에 허리케인이 들이닥쳤거든. 뉴스에선 기록상 최악이라고 했지. 비는 아직도 쏟아붓고 있고 폭풍 해일 구역이 아니더라도 거리는 반쯤 물에 잠겼어. 우리 시설도 거의 꽉 찼고 시체들을 다 신원을 확인해서 안치소로 보내야 했거든. 그런데 지금 내가 다루고 있는 이 시체는 좀 달랐어. 허리케인이 들이닥친 다음 날, 이 시체가 범람한 거리에서 건져 올려졌거든. 지문을 돌려보니까 전과도 상당했어. 등 뒤에 있는 구멍은 총알이 지나간 흔적이라고 결론 내렸고, 아, 약탈하다가 총 맞았구나 라고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만했지.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 총알이 들어온 입구 상처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내가 봤을 땐 출구 상처 같았거든. 더 크고 거칠었고 총알이 들어올 때 생기는 찰과상도 없었어. 물론 물에 오래 잠겨 있으면 상처의 상태가 변하기도 하지. 근데 세균 부패 흔적도 거의 없었어. 아예 없다고 봐도 좋았지. 게다가 남자가 스스로 상처 부근을 긁어댄 자국이 있더라고. 통증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 결국 답은 간단했어. 몸속에 총알이 있냐 없냐.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다. 그럼 총알은 몸 안쪽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지. 난 시체를 뒤집었어. 원래라면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몰려 있어서 나 혼자였어. 내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시체를 뒤집는 건 정말 장난 아니었지. 그래도 이런 일 한두 번은 아니니까. 그 상태로 Y자 절개를 해서 가슴과 배를 열었어. 그때 옆에서 플린이 한마디 했어. 진짜 그걸 지금 한다고? 얜 14시간째 근무 중이었어. 고생길인 거지. 쉬운 시체부터 처리하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넣어두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래 임마, 내가 한다면 하는 거야. 어? 넌 다른 거 처리해. 알았어. 투덜대긴 했지만 원망은 아니었어. 그냥 지쳐있는 거였지. 배를 열고 보니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신장이 없다는 거였어. 사람들 중엔 태어날 때부터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지.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었어. 동맥이랑 요관이 싹 잘려 있었거든. 총알이 지나갔다. 그렇다면 조직 손상이나 출혈은 충분히 설명돼. 근데 이건 분명히 최근까지 신장이 붙어 있었던 흔적이야. 총알 하나가 장기를 통째로 없애버릴 순 없잖아. 그렇다면 도대체 뭘까? 혹시 장기가 떨어져 나간 채 이리저리 돌아다닌 걸까? 뭐 그런 이상한 일 충분히 생길 수도 있어. 어차피 복부 전체는 다 확인해야 했으니까 그냥 계속 진행했어. 그러다 간에서 큰 구멍 하나를 발견했지. 간을 조심스럽게 꺼내 뒤집어 보니까 구멍은 하나뿐이었어. 만약 총알이 있었다면 거기에 박혀 있어야 했지. 근데 말이야, 이 간 묵직했어.
보통 이렇게 큰 간이면 지방이 끼어 있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지. 호기심에 무게를 쟀어. 2.4kg. 커다랬어. 보통의 간보다 무거웠어. 기록을 하기 위해서 장갑을 벗고 메모를 남겼어. 목도 좀 주물러주고 시계를 보니까 밤 10시 45분이었지. 그때 플린이 말했어. 나 커피 좀 가져올 건데 한 잔 먹을래? 고마워. 물도 한 잔만 좀 부탁할게. 알겠습니다, 선생님. 나도 몇 시간째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일만 하고 있었어. 플린은 커피 2잔과 물 2병을 챙겨서 돌아왔지. 물 1병을 단숨에 들이키고 커피를 반쯤 마셨을 때 핸드폰을 확인했어. 집에 올 때 문자 줘. 사랑해. 아내한테 온 거였지. 아마 벌써 자고 있을 거야. 나도 자고 싶었지만 아직 우리한텐 잃어버린 신장이 있었어. 다시 장비를 차려입고 돌아갔는데 관을 보고 난 순간 얼어붙었어. 불과 20분 전만 해도 2.4kg였던 간이 1.1kg로 줄어들어 있는 거야. 저울에 찍혀있는 숫자가 잘못된 줄 알았지. 하지만 다시 봐도 똑같았어. 그리고 간에서부터 어두운 액체 자국이 바닥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 발견했지. 이리 좀 와볼래? 난 침착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는지 플린은 바로 달려왔어. 뭘 보고 있어? 내가 아까 2.4kg로 기록했는데 지금은 1.1kg야. 그리고 저 자국 좀 봐. 이건 그냥 일부가 떨어져 나간 거 아니야? 그럴듯한 추측이었지만 아쉽게도 아니었어. 야, 떨어졌다면 어떻게 저렇게 방 안 절반을 기어간 자국을 남기겠냐? 그리고 기억하지? 이 시체는 물에 잠겨 있었다고. 플린은 표정이 굳었어. 이거 그 총상 있는 남자 맞지? 맞아. 우린 그 끔찍한 흔적을 가만히 지켜봤어. 출발점은 분명했고 방 중간쯤 가다가 희미하게 사라졌어. 찾아야겠지? 플린이 말했어. 그래야겠지. 난 속으로 확신했어. 그건 총알이 아니라 살아있는 무언가다. 곤충은 시체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지. 근데 곤충이 1.3kg일 리가 없잖아. 내 추측은 장어였어. 아마 장어 같은 걸 거야. 뱀장어 그런 거. 방 구석구석 다 봐봐. 어디 기어들어 있을지도 몰라. 우린 바닥, 캐비넷 및 테이블 아래까지 전부 확인했어. 그러다 플린이 트레이를 건드려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떨어졌는데 난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니까. 없어. 옆방까지 확인할까? 플린이 말했어. 아니야. 잠깐 진정하고 생각 좀 해보자. 무작정 뒤지기만 한다고 답은 나오지 않지. 그래서 난 말했어. 플린, 자외선등 좀 가져와봐. 플린이 자외선등을 꺼내서 켰어. 바닥의 자국이 형광색으로 빛났지. 희미해진 줄 알았던 흔적이 다 드러났어. 근데 옆에 이상한 작은 발자국 같은 게 찍혀 있었던 거야. 야, 장어에 다리가 있었나? 모르겠어. 그때부터 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이건 장어가 아니야. 뭔가 더 끔찍한 거지. 흔적은 들것 쪽으로 이어졌고
거기서 위로 기어 올라가더니 시체가 들어있는 바디백에 난 구멍 앞에서 멈췄어. 플린, 이거 좀 뒤집어 볼까? 바디백을 뒤집었어. 거기엔 딱 손가락만한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었어. 플린이 입을 막으면서 말했지. 오, 젠장. 난 바로 말했어. 냉동실로. 지금 당장. 우린 시체를 카트에 싣고 달렸어. 근데 냉동실 문 앞에서 내 장갑 위로 뭔가 날카로운 게 스쳤어. 순간 난 지퍼겠지 하고 합리화하려고 했지. 근데 고개를 돌린 순간 플린이 비명을 질렀어. 그 괴물은 입 부분에 송곳니 같은 걸 둥글게 삥 둘러달고 있었고 뒤쪽엔 날카로운 다리들이 내 장갑을 뚫고 피부를 찔렀어. 마치 뼈로 된 갑각류 같은 그런 끔찍한 모습이었지. 난 반사적으로 팔을 흔들었어. 녀석은 내 손에서 떨어져 벽에 철퍽하고 부딪혔고 바닥에 떨어지더니 미친 듯이 기어갔어. 발톱으로 출구문 아래 틈을 파고들더니 그대로 사라졌지. 크기는 무려 1m 가까이 됐어. 난 소화기를 집어들고 쫓아갔지만 이미 늦었더라. 빗속으로 달려나가 보니까 배수구 근처 웅덩이에서 물결이 일렁였어. 마치 물고기가 헤엄치듯.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지. 난 온몸이 젖은 채 안으로 들어왔고 플린은 멍하니 날 바라봤어. 미안해. 그가 말했지. 근데 난 웃음이 나오더라니까. 네가 뭘 잘못했냐? 아니야, 우린 다 옳게 했어. 근데 그게 대체 뭐였어? 나도 모르겠다. 며칠 후, 난 해양생물학자 몇 명과 이야기했어. 다들 모른대. 겨우 얻은 답은 심해에 살고 있는 다모류종과 아주 흡사한 DNA가 나왔다는 거였어. 아마 폭풍 때문에 멀리 떠밀려 온 거겠죠. 그런 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일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될 리 없었지. 요즘 같은 기후면 평생 한 번이 매년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물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정체를 알 수 있을까요? 그가 말했어. 우린 바다에 사는 생물의 절반도 몰라요. 아마 영영 모를 겁니다. 원하는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하네요. 난 아직도 그날의 감촉을 잊지 못해. 내 손등을 파고들던 그놈의 날카로운 다리. 그게 아직도 생생하지. 그러니까 바다에서 떠밀려온 그게 도대체 뭐였을까? 난 아직도 답을 모르겠어.